종양의 1차 치료법은 수술이나 약물 요법입니다. 방사선 요법은 이 수술 혹은 약물 치료 이후에 종양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재발했을 때 저희가 2차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방사선 요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여기 지금 정위적 방사선 수술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냥 줄여서 그냥 방사선 수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흔히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분할 방사선 치료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줄여서 방사선 치료,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옛날서부터 많이 해오고 있던 일반 방사선 치료인데, 이거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은 게 이게 이제 종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종양을 포함해서 주위에 있는 이 뇌 조직도 포함을 해서 이제 방사선을 갖다가 쪼이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많이 쪼이면은 뇌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이제 한 25번에서 한 30번 정도 이제 쪼이니까 뇌 손상이 그래도 좀 적고 종양은 좀 치료가 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옛날서부터 이렇게 치료를 해왔는데, 근래 들어서는 이제 이런 방법 말고 정상 뇌에 방사선을 쪼여서 좋을 게 사실은 없겠죠. 그러니까는 요 종양만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해서 여러 방향에서 방사선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종양에 이제 한 번 내지는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세게 종양에만 방사선을 쪼이자. 요게 이제 방사선 수술이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사선 수술이 이제 이렇게 고안이 된 거는 올해, 사실은 이 개념은 오래 전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스웨덴 출신의 신경외과 의사인데, 사실은 이게 1950년대에 이미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이렇게 나왔고, 이게 이제 보시면은 방사선 수술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게 머리 열고서 이렇게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왜 이게 수술이라는 말을 갖다가 뒤에 붙였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술이라는 개념이 이 암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상 조직을 제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만 제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이 방사선을 이 주변의 정상으로는 주지를 말고 요 암에만 혹은 종양에만 이렇게 이제 쪼인다. 그래서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이 종양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얻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방사선 수술이다. 이렇게 저희가 명칭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머리 여는 거 아니고 마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정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위치를 정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일반 방사선 치료는 이 종양 포함해서 이제 정상 뇌까지 이렇게 넓게 쪼이니까는 이 종양만 딱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정해서 요거에만 방사선을 주는 요런 개념은 아니고, 이 방사선 수술은 이제 위치를 정해서 그 종양만 타겟으로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우리 보면은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뇌종양 환자를 이 감마 나이프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방사선을 전달하는 이 컴퓨터로 저희가 계산하는 그 장면을 찍어 놓은 사진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 지도에서 저희가 이제 등고선, 이 산의 높이를 갖다가 매겨 놓은 등고선하고 비슷한 이런 이제 라인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 단면을 잘라서 이제 방사선 양의 분포를 갖다가 요렇게 살펴보면은, 여기 지금 종양에만 국한해서 일정 양 이상의 고용량의 방사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주위에 이제 정상 조직으로는 이렇게 아주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 방사선이 이제 적게 들어가는 이런 분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차이를 정리를 하면은, 방사선 수술은 이 정상 조직을 배제하고 종양에 국한해서 주로는 이제 과거까지는 한 번, 1회에 걸쳐서 그냥 세게 한번 쪼이고 이제 치료가 이제 끝나는 데 비해서, 방사선 치료는 정상 조직 포함해서 아주 약하게 해서
아주 많은 횟수로 치료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방사선 치료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종양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가려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방사선 치료는 이 침윤성이라 그랬는데 이게 주변 뇌조직으로 이렇게 종양세포가 이렇게 파고들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거나 아주 범위가 광범위한 종양에서는 지금도 쓰고 있고, 여기에 비해서 이제 이게 주위로 이제 파고들지가 않고 이렇게 덩어리져서 이제 비교적 이제 이 국한된 범위에서 종양이 있을 때는 이제 방사선 수술이 효과가 좋고 지금 널리 점점 더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수술은 저희 뇌하수체 선종뿐만이 아니고 양성, 악성 여러 가지 뇌종양에서 이용이 되고,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기능성 뇌질환 등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 있고,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수술 관련된 그런 뭐 통증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또 우리 뇌수술 같으면 또 아주 또 사실은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위험 부담은 사실은 전혀 없죠. 또 전신 마취를 안 하니까, 특히나 이제 연령이 많으시거나 이제 건강 상태가 좀 마취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아주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뭐 방사선 이 수술이 모든 경우에 이제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기 제한도 있고, 또 이제 이 종양이 방사선에 민감한 뇌조직이 인접해 있다면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제한이 있는데, 근래 들어서는 이제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 병원에 도입이 된 사이버나이프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주면은 이런 한계도 저희가 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이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수술 장비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감마나이프가 역사가 사실은 가장 오래됐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도 가장 많이 이제 그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2000년대에 이제 사이버나이프 장비가 이제 개발이 돼서 지금 쓰이고 있는데, 개념은 감마나이프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 사이버나이프는 이제 뒤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두개골에 나사못을 이렇게 감마나이프는 이렇게 박아서 이제 고정 틀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고, 사이버나이프는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할 치료가 가능해서 이 감마나이프로 기존에 좀 할 수 없었던 혹은 부담이 되는 그런 환자분들한테 이제 좀 더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 뭐 비슷한 뭐 노발리스, 기타 이제 선형 장비, 가속기를 이용한 뭐 여러 가지 장비, 또 뭐 양성자 치료기 등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다른 것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 사실은 이런 거가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병원에 설치된 감마나이프 장비인데, 여기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면 요 안에 이제 이 방사선 동위 원소가 있어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저 종양의 방사선을 갖다가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치료를 갖다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사이버나이프 장비입니다. 여기 환자분이 누워서, 요게 이제 선형 가속기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방사선이 나오는 장치고, 요거는 이제 로봇 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여기 누워 계시면 로봇 팔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사선을 갖다가 종양에 이렇게 쪼여주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수술이 이제 이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방사선 수술을 하는 의사한테 이제 진료를 보시게 되고, 그래서 뇌하수체 종양의 종류나 크기나 위치, 또 뿐만 아니고 이제 환자분의 건강 상태, 그다음에 뇌 기능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할지 말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 감마나이프 센터나 사이버나이프 센터 코디네이터 분과 이제 면담을 하시고 이제 치료 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마나이프는 요게 이제 우리 머리에 고정하는 이 틀입니다. 이 국소 마취를 해서 이제 이 머리 뼈에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하는 장치를 쓰고, 이제 우리가 MRI나 CT를 찍어서 컴퓨터로 이제 계산을 해서 요 장비 내로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감마나이프는 주로 이제 하루 아침 일찍 오셔서 한 뭐 반나절 치료 마치시고 그냥 가시면 치료 끝납니다.
요게 이제 고정 틀을 쓰고 얻은 우리 MRI 사진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뇌하수체 종양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주위 뇌조직하고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종양을 위치를 파악을 하고, 또 주변에 이제 이게 시신경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신경은 손상을 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신경도 이렇게 이제 종양하고 위치 관계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이버나이프 이제 전체 이 시스템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이 사이버나이프는 아까 감마나이프처럼 이 틀을 안 쓰고 대신 이제 환자분 안면 윤곽에 맞춰서 이렇게 마스크를 하나 제작을 해서 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또 주로 이제 사이버나이프는 분할 치료를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하루 이틀 사흘 아니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요 고정 틀로 위치를 잡고, 또 요 위에 이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환자분 자세가 조금 변동을 하더라도 요 로봇가 이제 그 위치 변화를 다 감지를 해서 다 쫓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이버나이프로 이제 사이버나이프 우리 소프트웨어에서 치료 계획을 갖다가 잡은 거고, 여기 종양을 그리고 여기 지금 시신경, 그 다음에 안구 이런 것들을 다 피해서 이렇게 이제 방사선 빔이 이렇게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마나이프하고 사이버나이프는 뭐 이 방사선 원이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건 사실 뭐 큰 그게 효과나 뭐 무슨 큰 차이는 없고, 고정 틀을 이제 사이버나이프는 안 쓰니까 분할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좀 장점이 되고, 또 환자분이 좀 덜 불편하시다 이런 것도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감마나이프로 좀 하기 힘든 거를 사이버나이프가 이렇게 분할 치료로서 좀 하는 그런 어떤 좀 최신 사실은 방법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색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뇌하수체 선종에 대한 방사선 수술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첫째는 종양이 잘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종양이 잘하면 뇌 기능, 특히 이제 시신경 기능, 그게 또 더 시신경 기능이 문제가 되면은 이제 이게 눈을 못 보게 되니까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뇌 기능에도 문제가 되니까 종양이 최소한 잘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90% 이상, 거의 대부분 치료가 된다. 그 다음 둘째는 기능성 뇌하수체 선종에서 호르몬 기능을 저희가 이제 이게 잡아야 되는데, 좀 엄격한 기준을 그러니까는 호르몬이 완전히 정상 레벨로 떨어지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대개 치료 효과를 얻는데 시간이 그래도 좀 오래 걸립니다. 보통 쿠싱병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후, 이 말단 비대증이나 프롤락틴 선종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혹은 그 이상, 대개 정상화되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 60%. 그렇지만은 반드시 정상까지 안 오더라도 충분히 이제 그 효과를 갖다가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사이버나이프 치료를 한 환자분인데, 사실은 뇌하수체 선종 크기가 그렇게 작지가 않고, 특히 바로 여기 지금 인접해서 여기가 시신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크기도 그렇고 시신경과 인접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하던 감마나이프로 하기에는 사실은 부담이 되고 치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해서 분할 치료를 했고, 한 1년 반 만에 종양이 아주 많이 사이즈가 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작용은 대개 뭐 이런 경미한 부작용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에서 보이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을 복용을 하셔야죠. 하시고 뭐 이렇게 잘만 복용하시면 별다른 아무 문제가 없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시신경이나 이제 다른 뇌신경의 손상인데, 사실상 이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요약을 해드리면은 방사선 수술은 뇌하수체 선종 치료에 2차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효과가 좋고 또 안전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뇌하수체 종양에서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 종양의 특성이나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다른 치료법과 또 비교도 해서 저희가 잘 따져서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방사선 수술 요즘 이제 그런 정보가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은 특히나 또 무슨 사이버 나이프가 이제 좋다더라. 뭐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어떤 특정 장비를 맹신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 모든 장비가 한계도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치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우리가 올바른 그러니까는 종양의 상태와 환자분 상태에 맞는 올바른 치료 방침을 결정해서 치료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